글로벌 이슈 플러스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말 동안 급반등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또 이번 주 다시 평일 들어오면서 재차 급락이 나왔는데 그래도 조금씩 다시 9만 달러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 비트코인 가격의 흐름.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판단해 봐야 될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크엠 이수호 부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말 사이에 이제 전략적 비축 자산 얘기가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뭐 8만 달러 밑으로 내려갔었다가 다시 9만 5천 달러까지 올라갔던 급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또 보니까 금세 또 8만 달러대로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시장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 비트코인 가격의 변동성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일단 시장 전반의 흐름이 이제 좋지 않다라는 말씀들을 이제 많이 주시고 있는데 일단은 좀 거시적인 영향들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지난해 1월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이 개화된 이후로 거의 대부분의 시장의 움직임이 사실상 이제 미국 나스닥이랑 기술주를 좀 추종하는 그런 방식으로 일단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일단은 최근에 일단 관세 전쟁 특히 뭐 중국, 멕시코, 캐나다 관세 발효 앞두고 투심이 일단 급격하게 빠졌다가 그리고 또 이제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 비축을 하겠다. 특히 특정 코인을 일일이 언급을 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코인을 관리하겠다라는 의도를 이제 피력을 하면서 시장이 또 빠르게 반등을 했는데 또 이제 갑자기 또 많이 빠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런 거를 보면 아직 시장은 미국 정책, 특히 트럼프 체제 안에서의 코인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한 분명 불안감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확실한 어떤 그 트리거가 없다. 그렇게 시장이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전략적 비축 자산이라든 거는 진짜 확실한 트리거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이게 어쩌면 호재가 아닌 건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실제로? 그 가격의 흐름을 봤을 때 사실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건 작년 7월에 이더리움 현물 ETF 시장이 개화를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더리움 현물 ETF가 시작된 이후에 이더리움 가격은 오히려 그때보다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현물 ETF 발효 전보다 한 20에서 30% 정도 빠진 것으로 보이는데 네. 결국 그렇다면 레거시 자본이 들어오는 문이 열렸다 한들 그게 실질적으로 어떤 자금 유입을 영향을 준다라고 보기에는 이더리움의 사례를 보았을 때는 아직 알트코인을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것 아니야? 기술주의 하나로 봐야 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하고 가장 높은 PER을 지닌 어떤 일종의 실질적인 유틸리티보다는 조금 더 가능성과 어떤 성장만을 담고 있는 자산이 아닐까라고 보는 시각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현물 ETF와 마찬가지로 전략 비축 계획이 실제로 실행된다 하더라도 이게 정말 가격적인 측면에서 많은 매수를 끌어당길 수 있는 요인이 될까? 뭐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 정말 미국 당국이 국가의 재원을 통해서 전략 비축을 할 수 있을까? 분명히 이것들은 국회의 어떤 입법과 국회 통과가 필요한 부분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렇겠죠. 재무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매수가 아니라면 당국이 압수한 코인들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일종의 선언적인 의미로 그친다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금 현재 2,400조, 2,500조 정도 된단 말이에요, 시총이. 현재 3,500조 원에 달하는 전체 코인 시장의 파이를 봤을 때 이 정도면 이미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된 거 아니야? 기술주의 하나로 본다면 이 섹터를. 그런 시각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트럼프가 주창하는 것들이 일종의 약간 미래의 새로운 나스닥의 흐름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일종의 코인의 디지털 자산이고 성장주의 하나라면 미국의 나스닥 같은 시장이 또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반드시 미국의 법인을 둬야 되고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을 해야 되고 그렇겠죠. 해외 자본들도 미국으로 끌어당겨야 되고 일종의 디지털 리쇼어링 같은 건데 그런 형태로 시장을 끌어가겠다라는 게 트럼프의 생각이라면 이거는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 특히 지금 현재 알트코인 전략 비축 계획을 비판하는 분들을 보면 해외 사업을 하는 분들이 좀 많아요. 코인 거래소들, 투자사들 이런 분들은 이게 미국 중심의 어떤 시스템을 안착하고 만들어가는 건 좋은데 이거에 대한 반발하는 수요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들은 특히 해외에서 이것저것 사업을 꾀하고 있는 미국의 플레이어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은 분명히 좀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안 그래도 제가 간밤에 뉴스들을 보다 보니까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런 기술 기업들의 CEO들이 이번 전략적 비축 자산 선정에 대해서 좀 불만을 품는다라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게 그 내용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사실 트럼프 정권이 출범하는 과정에서도 뭐 일론 머스크나 피터 틸처럼 이름이 알려진 실리콘밸리 출신의 IT 인사들도 있지만 네.
그래도 대다수의 IT 인사들은 그렇게까지 트럼프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행태는 아니었거든요. 사실 코인 쪽에서도 일단 가격을 끌어올려준다는 측면에서는 전임 민주당 정부보다는 낫다고 볼 수 있지만 그쵸. 미국 중심의 코인 시장을 끌어가겠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조용히 크닥 불만적인 언사가 없었지만 이제는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해외에서 특히 사업을 하는 플레이어들, 또 하나 이야기가 나오는 건 스테이블 코인 테더라고 하죠. 세계 1위 사업자인데 현재까지는 스테이블 코인이 일단 달러의 어떤 새로운 어떤 국채나 채권들을 매수하는 수요처로서 당국이 어느 정도 이거를 좀 이렇게 눈 감아주는 시각이 있었고, 특히 미국 국채를 많이 끌어다니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 육성에 대한 말들이 많았는데 지금 또 나오는 건 미국 안에서만 해야 한다. 법인은 미국 안에 둬야 된다. 그리고 미국 기업이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 사업자들 중에 미국 국채를 담는 사업자들이 대부분이지만 본사나 채용한 인력들은 미국이 아닌 곳에 거점을 두는 분들이 꽤 많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또 한 번 태풍이 부는 거 아니야? 관세 전쟁처럼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코인판으로 전이됐을 경우에는 가격을 올라가는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한 크게 두 가지네요. 첫 번째로는 주식 시장도 그렇잖아요. 왜 어떤 기대할 만한 호재가 기다리고 있으면 그 호재가 나오는 날까지 계속 그 기대감을 안고 갑니다. 근데 막상 그게 발표되고 나면 이제 세로 뉴스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의 상황이 그거랑 비슷한 것 같고요. 과연 이 전략적 비축 자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하면 이 정도의 비트코인 가격이 맞느냐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네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막상 전략적 비축 자산을 명백하게 이거로 찝다 보니까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혹은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계속 맞부딪히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뭐 일단은 트럼프 정부의 의지 자체가 있다는 거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이런 포인트도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기대해 볼 만한 재료나 호재들이 뭐가 기다리고 있는 게 없을까요? 일단은 3월에 굉장히 이슈가 많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오는 7일에 이제 백악관에서 처음으로 가상자산 회의라는 걸 해요. 크립토 서밋이라고 하는데 금요일에 한다면서요? 네, 이번 주 금요일인데 일단은 트럼프가 직접 연설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백악관 안에서 AI와 가상자산을 총괄하는 일종의 이제 수석들이라고 하죠. 그런 이제 높은 분들이 직접 나와서 미국의 코인 정책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데이비드 삭스가 직접 나와서 코인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할 건데 그가 이거 행사에 앞서서 자기가 갖고 있는 코인 포트폴리오를 다 정리했다라는 일종의 멘트를 또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상충 이슈를 좀 벗어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를 보면 좀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장이 좀 기대하는 것 같고 특히 여기에는 이제 코인베이스 같은 미국의 코인 거래소 CEO들 그리고 이제 코인 발행사들 그리고 여기에 이번 전략 비축 계획에 들어간 알트코인 사업자들의 오너 CEO들 그리고 테더 CEO가 직접 나오실 거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즉 이날 회의에서 정말 많은 것들이 조금 밑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것도 그냥 단순한 쇼잉으로 끝나거나 좀 디테일한 얘기 없이 러프한 이야기들 위주로 형성이 되면 또 한 번 굉장히 큰 급락을 맞을 수도 있다. 시장의 기대감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네요. 지금 7일 날 이렇게 많은 코인의 헤드들이 모여서 큰 회의를 하는데 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더 나올 만한 뉴스가 없지 않을까라는 어떤 우려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7일이 굉장히 중요한 향배다. 분수령이다. 그렇게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주가 뭐 이래저래 이슈가 많네요. 주식 시장으로 봐도 그렇고 코인 시장으로 봐도 그렇고 이번 주가 되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들이 되는 것 같고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변곡점이 위쪽 상방으로 향하는 변곡점일지 아니면 반대로 다시 하방으로 돌아가는 변곡점일지를 이번 주 안에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그런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재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쨌든 뭐 이거를 만약에 상방으로 올라간다라고 기대를 한다면 선점을 좀 해둬야 될 텐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딱 정해줬잖아요. 뭐 리플, 카르다노, 솔라나 이렇게 정해줬기 때문에 그 중에서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 코인을 골라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기술주의 하나로 봐야 된다라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각자 개별적으로. 네, 비트코인을 제외한 코인들은 저는 기술적으로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그 중에서도 일단 정권 초기 때문에 얼마나 백악관 인사들과 친밀한 관계를 계속 보여줘 왔는가 일종의 관시라는 형태
내가 어느 정도의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지를 증명해 나간 플레이어들 위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트럼프가 언급한 코인들이 이미 일정 수준 작년 하반기 대비 좀 많이 가격이 오른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런 시각으로 시장을 본다라면 트럼프 일가가 이것 말고도 지금 굉장히 많은 코인들을 실제로 자신들의 포트폴리오로 운영하고 있는 아, 월드 리버티 파이낸스라고 이제 직접 트럼프 일가가 이 코인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투자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그 알트코인 포트폴리오들이 있어요. 예. 뭐 이더리움도 있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알트코인도 7종? 제가 6종, 7종 정도를 아침에 보고 왔는데 그쪽의 포트폴리오도 궁극적으로는 트럼프 일가가 보고 있다라는 거는 일단 현재로서는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네요. 또 하나는 어쨌든 미국의 1위 코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그리고 블랙록 ETF 안에 있는 다양한 투자사들이 보고 있는 코인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시장에 지금 공개돼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지금 우리 또 하나 봐야 될 건 알트코인 현물 ETF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물론 여기에 전략자산으로 들어간 코인들도 있는데 이와 별개로 지금 나오고 있는 ETF 후보군들의 코인들도 당분간은 좀 볼 필요가 있다. 즉 코인베이스라는 코인 거래소가 투자하면서 트럼프 일가가 바라보고 있으면서 ETF로 나아갈 수 있는 코인들도 지금은 좀 봐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뭐 힌트는 많이 나왔습니다. 명확하게 이게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말씀해 주신 대로 흔히 우리가 관시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트럼프 일가에서 잘 보고 있는 그런 코인 혹은 이번에 이제 전략적 비축 자산의 어떤 기준이 됐었던 미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코인들도 계속 우리가 이렇게 몇 개 추려서 잘 보고 계시면 현물 ETF 얘기도 조만간 좀 들릴 수 있지 않을까, 호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엔 조금 다른 얘기 한번 해볼게요. SEC 그러니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규제 기조가 조금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일단 증권이냐 아니냐라는 이슈가 작년에 굉장히 큰 화두였고 일단 증권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에 대해서도 그 기존에 있었던 자본시장의 룰을 가지고 계속 코인을 평가하는 잣대는 결국 코인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기조가 기본적인 스탠다드로 깔려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많은 그쵸. 분들이. 예. 하지만 이게 이제 SEC가 아니라 상품거래소 CFTC 쪽으로 지금 규제의 축이 넘어가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요. 특히 코인을 SEC에서 컨트롤하는 인력 자체가 100명 언더라고 일단 알고 있어요. 근데 CFTC로 가게 될 경우에는 그래도 이보다 좀 더 많은 분들이 코인을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코인을 들여다본다라는 거죠. 여기에서는 전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 미국 코인들은 분명히 플러스 요인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미국의 기업으로 진화할 수 있는 형태는 증권 상품 이슈를 떠나 좀 더 자유로운 영업 환경을 당국 차원에서 지원해 줄 것 같고 이게 만약에 미중 패권 경쟁 또는 이제 화폐 전쟁 관점에서 문제가 될 만한 이슈가 있는 코인들은 결국 SEC가 그대로 규제 권한을 유지하면서 그 기조를 유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부사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이제 코인마다 뭐 알트코인의 하나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제 기술주 혹은 기업으로의 어떤 가능성을 계속 보고 계신 것 같아서 기업에 투자한다라는 관점이 일단은 확실히 좀 필요할 것 같은데 SEC에서도 이 부분을 잘 신경 쓰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러면 그 우리가 흔히 리플이라고 불렀던 XRP랑 계속 소송이 지속되고 있다는 이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는 소송의 관점보다 리플은 그 많은 코인들 중에서도 거버넌스 차원에서 좀 이렇게 탈중앙화, 중앙화 이슈에서 좀 비난을 받았던 코인이죠. 근데 지금은 그런 이슈보다는 기술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네네. 과연 사실 코인을 평가하는 기준이 사실 주식이랑 다르잖아요. 현재는 트럼프 행정부의 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한 가치 평가 기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리플의 CEO와 오너 일가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7일 회의, 그 현물 ETF 이 두 가지가 과연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결국 리플의 매우 중요한 적어도 올 상반기까지의 어떤 가격 흐름을 결정하는 이슈가 될 것 같고 거기서 기대하는 바가 나오면 이제 정말 리플은 트럼프 행정부와 긴밀하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당장 제가 말씀드리기 좀 부담스럽지만
일단은 3월의 이슈를 좀 보면서 리플의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주가 좀 지나가야 어떤 윤곽이 확실히 좀 나올 것 같기는 하네요. 지금 시점에서는 변동성이 워낙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투자 전략을 명확하게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어떤 코인을 투자해야 될지도 좀 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뭐 지금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일단 얘기가 나온 코인들을 중심으로 계속 봐야 되는 거는 틀리지 않은 것 같고요. 그 코인들 중에서 어떤 코인들이 조금 더 두각을 나타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조금 유보하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이제 마냥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이번 주뿐만이 아니라 당장 하루 이틀 코인 투자하고 말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 게 비트코인이랑 알트코인 좀 나눠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우선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전략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저는 매달 분할 매수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여전히. 네, 비트코인을 계속 꾸준히 모아가야 될 것 같다. 물론 여러 가지 변수를 좀 염두에 둬야 되지만 뭐 가격이 흔들린다, 사실 뭐 요즘 시세가 많이 흔들린다라고 되게 우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작년 이맘때와 비교해 보면 그리고 하다못해 6개월 전과 비교해도 가격이 진짜 많이 올랐어요. 그럼요. 여전히 2배 가까이 올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자산이 꾸준히 오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코인 시장에 들어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선물 시장이 등장했단 말이죠. 네. 시카고 선물거래소 CM이라고 하죠. 가격이 빠지고 이슈가 생겼을 때 하방에 베팅하는 큰 손들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우리가 롱숏을 현 시점에서 가격을 우리의 어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말하는 건 좀 어려운 부분이고 우리가 이거에 극복할 수 있는 건 시간. 꾸준히 우리가 좀 매달 좀 침착하게 모아간다라는 측면으로 비트코인은 접근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장기적으로 상방에 대한 관점은 계속 유지를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그 하방에 대한 어떤 지지력도 확실히 좀 보장이 좀 되고 있잖아요. 비트코인에 한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매달 계속 적립식으로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이 비트코인에게는 유리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알트코인에 대한 전략은 조금 달라질 수 있을까요? 매수량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 적어도 올 상반기, 올 1, 2분기 안으로는 미국계 내러티브를 띈 알트코인들도 비트코인처럼 큰 힘을 낼 가능성이 좀 매우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앞서 말했던 거랑 좀 상충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계 내러티브를 부정하고 반발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안에서 옥석거리기는 불가피하겠지만 그래도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보여주고 있는 미국계 코인들 중에 일부는 분명히 살아남아서 지금 나스닥 상단에 있는 대형 테크 기술주만큼의 덩치를 저는 언젠간 보여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이 기회죠. 많이 빠져 있고 지금처럼 변동성이 클 때 개인이 유리한 건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처럼 좀 단위가 작은 좀 마이크로한 형태의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히려 지금 같은 변동성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적어도 올 1분기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뭐 전략적 비축 자산이 공개가 되고 나서 이렇게 뭐 논란도 있고 오해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건 제 생각에도 좀 성장통인 것 같습니다. 이거 뭐 당연히 겪어야 할 그런 과정인 것 같고요. 이게 다 정리가 되고 상반기 안에는 다시 비트코인이든 알트코인이든 상방을 좀 더 넓혀볼 수 있는 계기를 많이 만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부사장님 말씀대로 비트코인은 적립식으로 계속 모아가시고 알트코인은 조금씩 선별해 가면서 매수량을 조절하는 쪽으로 한번 전략을 가져가 보시죠. 자, 지금까지 테크엠 이수호 부사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